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신 분들 채팅 좀 남겨주시죠. 외롭습니다. 5분이 지나서 이제 2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는 사회자도 없어갖고 이렇게 출연진이 직접 와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접속자분이 한 200분 조금 넘는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너무 적더라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한번 힘내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영재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태라고 합니다.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회사 내 그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고요. 여기 오늘 2부 이제 우한 타입스크립트 with 리액트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썼거든요. 정확히는 저희가 쓴 건 아니고 쓰신 저자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만나 뵐 건데, 그 전에 제가 왜 어떻게 책을 썼지? 무슨 소리지? 뭐 이런 굉장히 희한한 프로젝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됐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시작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간단히 갖고 넘어가 볼게요. 신입 개발자가 책을 쓰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 2년도 좀 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일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을 뽑아야 하는가, 혹은 어떤 개발자들을 우리가 뽑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기 아마 그 주니어 개발자들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오늘 라이브의 대상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뭔가 배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 여기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신입이라고 하지만 요즘 그 신입 모집 요강들을 보면은 뭔가 경력 개발자보다도 더한 사람들 뽑는 것 같이 엄청나게 많은 기술 스택들을 요구하잖아요. 또 뭐 실제 면접을 봐보면 뭐 얼마나 잘 학습하고 있는지, 학습되어 있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신입 개발자들을 좀 뽑고 몇 년간 신입 개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다 보면은 그런 현실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엇보다 한 4, 5년 이제 주니어 개발자에서 뭐 허리 개발자 혹은 시니어 개발자로 넘어가게 될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뭘 더 공부해야 좀 더 다음 레벨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뭔가 잘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주변에 물어봐도 마땅히 방법이 없고, 그런 고민들 하다 보면 이제 시간만 지나가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또 저희가 회사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큰 미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에 뭐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꼰대스럽지만 기본기가 얼마나 잘 다져져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는 사실 기본기라고 하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어떤 기술을 학습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기술을 좀 탐닉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입 개발자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스택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뽑는 개발자 분들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고민들을 좀 했어요. 뭐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회사에서는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흔한 말로 이제 꼰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해, 기본기 열심히 하세요, 뭐 이렇게 막 윽박지를 수는 있겠는데, 그게 워킹이 당연히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그래서 한 2년 좀 전에, 이게 이제 제가 쓰던 메모였는데, 당시에 이런 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거에 메모를 발췌해 왔어요. 뭘 해야 하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입사 지원자들,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술들을 요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하려면 탄탄한 기본기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요구해야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 그럼 이거의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저기 이제 날짜를 보면 거의 한 3년, 2년 전이죠. 2021년 8월 달에 적힌 메모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나름 계획을 한번 세웠어요, 혼자서. 그래서 뭐 만약에 뭔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1분기에는 뭐 저런 일을 하고, 2분기에는 뭐 초안을 작성하고, 3분기에는 완성시켜서 내부의 리뷰를 좀 하고, 그리고 4분기에는 출판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허황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저렇게 혼자서 세웠는데, 나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게 워킹할 거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왜 이 일을 신입 개발자들 대상으로 시킬까라고 하는, 혹은 제안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마 좀 이따가 보실 분들이 이제 당시에 제가 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몇 달 뒤에 신입으로 들어온 연말에 들어오신 분들이었는데, 그때가 세상 물정 잘 몰라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나 봐 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기 아닐까? 한 1, 2년만 지나도 저건 딱 봐도 각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우습게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막상 뭐 회사의 앞에서도 잠깐 그런 질문들 좀 나왔었는데, 회사 업무 시간에 그럼 책을 쓰는 건가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사실 그게 전혀 아니었고, 애초에 목표가, 기본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수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기술 스택들을 배워와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거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정신없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사가 됐으니까, 어쨌든 저희 회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긴장감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여러분이 그냥 뭔가 되게 빠르게 살펴봤던 것들을 조금 요리보고 조리보고 좀 기술에 대한 탐닉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갖게 되는데 좀 동기가 필요하니 이렇게 책을 같이 쓰게 하고, 또 나름 잘 책이 나오면 좀 괜찮은 출판사에서 그럴듯한 모양으로 책이 출판이 되면 저자라고 하는 타이틀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게 될 테니까, 뭔가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베네핏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1년 뒤에 내가 책의 저자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면 좋을 수 있지만, 뭐 사실 요즘 세상에 그럴 순 없고, 몇 년 뒤에 이직을 한다거나 자기 커리어들을 조금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책 쓰는 과정에 원래 이제 저희가 생각했었던, 책을 쓰다 보면 당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으니 자기가 썼던 글 한 줄 한 줄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아주 꼼꼼히 당연히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책을 쓰신 분들한테 자양분이 될 거다. 그게 명확히 얼마나 엄밀하게 정량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제안을 신입분들한테 드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를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책을 그렇게 썼다고 해서 아무 출판사에서 이거 뭐 내용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쓴 책을 누가 보냐, 혹은 뭐 이런 내용이 너무 실제로 출판사가 출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출판사가 공짜로 출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팔리는 책을 출판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셋업을 위해서 좀 지인 찬스를 좀 동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 3년 전, 2년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이제 지금 한빛 출판사에 이제 그 의장으로 계신 박태웅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 10년 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 제 보스였어요. 그래서 지인 찬스를 한번 여쭤봤죠. 이러이러한 취지로 회사에서 신입분들한테 집단적으로 책을 좀 쓰게 하려고 하는데, 책을 쓰려고 하는데 출판사에서 매력적인 이걸 출판할 수 있는 컨셉이냐라고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렸고, 굉장히 흔쾌히 그 취지에 동의해 주시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저 의장님도 저처럼 이제 꼰대죠. 말하자면. 실제로 일은 밑에 사람이 할 거잖아요. 저도 책은 이제 저분이 좀 잠시 후에 등장하실 저자분들이 쓸 거니까 그분들이 사실 고생은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일단 누군가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던지는 또 역할, 꼰대 역할을 좀 하면, 실제 실패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시간이 지나서 성공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에 몇 퍼센트만이라도 좀 작동을 한다면 의도대로 여러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한 앞에서 제가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것처럼 한 7, 8개월이면 될 줄 알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황망함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는지는 이제 이따가 잠시 후에 저자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저자분들 소개하기 전에 이제 잠깐 그 정리를 해보면 그럴듯한 말들을 좀 정리 코멘트로 좀 써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저 세 번째 단락인 것 같아요. 이제 개발자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그냥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회사에 다니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프로젝트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하고 그 프로젝트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할 텐데, 그걸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경험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누적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경험과 실제 역량을 좀 착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역량이 높은가? 사실 연관관계는 있겠지만 그게 두 개가 아주 타이트하게 붙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향도를 준다고 하면 사실 역량이 향상되려면 충분히 역량 향상을 위한 무언가의 노력이 필요한 거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아마 일반적인 책 이 책을 아직 출판이 안 됐어요. 아마 31일 날 아마 예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스24에서 아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약 구매죠.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없을 건데, 상상했던 책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상상했던 책일 수도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기본서들하고는 비슷한 점도 있고 굉장히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에 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이런 그 책의 취지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루고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탐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일종의 촉매가 이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의 저자분들 모두 모셨으면 좋겠지만 몇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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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 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러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사장님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도구 개발팀에서 프론트 업무하고 있는 황윤서라고 합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우아한 타입스크립트 위드 리액트 책을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한 타입스크립트 위 리액트는 되게 많은 저자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총 몇 명이 이 책의 작성에 참여했는지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이고요. 선생님, 20명보다 아래입니다. 9명보다는 위고요. 13명보다도 위입니다. 건하인님 16명 정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건하인님께 요한 타입스크립트 위드 리액트 책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민태님이 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학습이나 실력 향상 같은 목표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약간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지은님이나 윤서님은 책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있으시나요? 저는 우선 문과생 출신 개발자인데요. 예전에 학생 때 글을 많이 쓰던 적성을 살려서 다시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제가 또 다작만 하는 개발 블로거인데, 이번 기회에 조금 독자를 위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를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개발 서적들을 읽다 보면 누구나 나도 이런 책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저자분들이 뭔가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 권의 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200쪽에서 300쪽 이상의 긴 글로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까 책을 써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 분량 자체가 엄청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도전하려 했다면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아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책의 목적과 취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책을 쓰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두 분 목적이 제가 말한 거에 비해 너무 멋진데요. 사실 저도 윤서님처럼 처음에는 막연하게 글을 쓴다고만 생각했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우한테크 세미나에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한 타입스크립트 위드 리액트라는 책의 숨겨진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릴 얘기예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작성한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은 자료조사, 구조잡기, 그리고 초안 작성, 그리고 리뷰와 퇴고의 반복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각 단계는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서 혹은 책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16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먼저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써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어떤 내용을 담을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문나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각 6개의 조를 나눠가지고 각 팀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어떻게 쓰는지 조사하고 책을 어떤 목차로 구성하면 좋겠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쓰기 시작한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다양한 팀에서 모인 덕분에 다양한 팀의 케이스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서로 사용하고 있는 타입스크립트 설정 파일도 비교해보기도 했고 팀 내 컨벤션이나 사용 케이스를 공유하기도 했고 책이 또 어느 한 팀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무한 형제들 전체의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했었어요. 각 팀이 사용하는 사용 케이스 외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타입스크립트 책이나 강의는 어떤 문서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공식 문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참고하면서 책에 담을 내용을 고민했었어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각자 조에서 목차 내용을 정리를 해서 최초엔 12개의 장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12개의 장으로 구성된 목차는 이후에 리뷰와 제작성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최종 목차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작성하고 나서 각자 선호하는 목차를 조사해가지고 다시 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목차를 기준으로 조를 나누고 초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민했던 거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초안을 작성할 것인가였는데요. 이제 구글 독스나 사내 위키 등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코드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길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할 때랑 비슷하게 기지랑 길랩을 사용하면 버전 관리도 쉽고 브랜치를 사용해서 협업하기도 쉽고 서로 쓴 글을 변경된 점만 확인할 수 있어서 리뷰하기도 편한 장점이 있었어요. 또 어떤 형식으로 글을 쓸 건지도 고민이었는데요. 이제 리드미 파일과 같이 마크다운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글을 작성하는 것도 쉽고 리뷰하면서 보기도 편하고 다른 포맷으로 요에 출판사에 넘길 때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길랩으로 작업했던 기록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길랩의 머지 리퀘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 리뷰를 주고받으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코드 리뷰와 동일하게 글을 작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글 내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리뷰를 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저자가 작성한 글에 대한 리뷰도 확인하면서 자신의 글에 참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길랩과 마크다운 문법으로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초안이 완성된 직후에도 리뷰와 첨삭, 퇴고의 반복이었는데요.
공동 저자들끼리 하는 리뷰와 사내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중심이 된 리뷰단의 2차 리뷰, 또 자체 리뷰의 장 통합 분리, 또 출판사 리뷰까지 굉장히 많은 리뷰가 있었어요. 이제 리뷰를 할 때에는 기술적인 오류는 있는지, 또 표현이 어색하진 않은지 같은 그 내용에 대한 리뷰와 함께 예시 코드나 이미지가 적절한지, 컨벤션이나 용어는 올바른지 같은 것도 리뷰를 했었어요. 이렇게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거나 목차상의 흐름을 다듬거나 하는 작업도 수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리뷰를 수정하고 어느새 작성하다 보니까 어느새 표지를 확정하고 자기소개를 작성해야 되는 시간이 왔고 드디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Everyday Growing 분께서 GitHub보다 깃랩이라는 플랫폼을 선택하신 이유를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 사내에서 코드 저장소로 깃랩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깃랩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과정과 고민들 속에서 책을 작성하였는데요. 이렇게 작업된 책의 목차를 한번 훑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80쪽의 최종 본이 완성되었는데요. 초안은 12장으로 구성되었지만 리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어요. 자료를 조사할 때부터 내부 개발자 인터뷰와 코드 저장소를 참고한 만큼 책의 예제 중 상당수는 실무 코드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트에 집중해서 타입스크립트가 등장한 배경부터 타입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의 사용 케이스 등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초안에서는 내부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의 장에 모아져 있었는데요. 검토를 거치면서 책 곳곳에 나누어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사용 케이스와 기술적 선택 배경 등 우한형제들 내부에 여러 기술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 목차를 토대로 저희 나름대로 추천 독자분들을 정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타입스크립트를 탄탄한 기초부터 배워서 실무에 활용하고 싶은 주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우한 형제들의 타입스크립트 활용 방식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키쿠님께서 실무 코드를 덜덜 해주셨는데 저희 사내 코드 일부 참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회사 코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우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네,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을 어떻게 써왔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간단한 이야기들 이외에도 책을 쓰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부터는 처음에 막막했던 순간부터 나중에 뿌듯했던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책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아마 이걸 시청하시고 계실 수도 있으신데 책 리뷰단으로 참가하신 저희 팀장님께서 이 책 나갈 수 있는 거냐고 거의 한두 달마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약간 머쓱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이거에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더욱 마음 잡고 작성하고 검토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책 쓴다고 시작할 때부터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다른 분들이 막 물어보면은 리뷰 중이에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하고 머쓱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책을 쓴다는 게 남한테 글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는데 매 순간순간이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런 부담감이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한 권의 책이 완성되려면은 사실 저자만 노력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표지 디자인부터 속지 그리고 편집자분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책이 완성된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는 과정 중에 다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책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오늘 발표에는 3명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함께 해주신 저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같은 목차 짝꿍으로 저랑 같이 작업을 했었던
수연님께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한번 시작하면 약간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많이 중간중간 괴롭혔는데 같이 힘내서 작성해 주셔서 다른 저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도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있던 얘기인데요. 사실 다른 분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책을 쓰는 도중이나 리뷰하는 과정보다도 제일 처음에 한 삽을 뜨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작성할지 좀 막막하기도 했고 소주제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내용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작성하지 못해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민태님과 상담도 하기로 했었어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어디까지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시작하고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상담했었는데 일단 내용을 추가하고 리뷰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성한 내용이 너무 많거나 이제 너무 상세하거나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도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잡아가면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리뷰하는 과정이 무서워서 글을 못 쓰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뭔가 처음 딱 삽을 쓰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 하얀 종이에서 나오는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 저자분과 해당 장을 작성하면서도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의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민태님이나 다른 분께 고민을 나누고 마찬가지로 일단 쓰고 검토하면서 수정하기로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쓰다 보니까 책의 전체적인 주제와 범위를 벗어나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을 작성하기도 해서 리뷰할 때 완전히 없어진 내용도 많긴 한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책이 초안 단계가 좀 지나고 저희가 책을 살펴봤을 때 많은 중복 내용이랑 오류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장에서 설명하고 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최종 본인 지금은 JSX에서 TX라는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7장이나 11장, 이전에 있던 7장과 11장에서 똑같이 작성되어 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작성 완료된 시점에서 주목된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적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또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갈아엎으면서 중복 내용을 통합하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모두가 작업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만 벌써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 쓰기 프로젝트를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진을 모집해서 주도적으로 책 전체 흐름을 리뷰하거나 정리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병합하고 문체나 목차 흐름을 수정하고 또 목차별 분량도 분배하고 리뷰어를 지정하고 역할을 분배하는 역할을 해주실 운영진을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그리고 길랩 이슈로 등록을 해서 다른 저자분들께 부탁드리고 리뷰어 지정이나 역할 분배를 하는 역할도 했어요. 정답 16명 맞습니다. 운영진에서 컨벤션을 문서화한 내용을 한번 가져왔어요. 책 전체적으로 어디는 영어로 되어 있고 어디는 한글로 일관되지 않게 작성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글을 읽을 때 한글과 영어가 섞여 나오면은 읽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이름이나 코드를 제외한 글자들은 대부분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발음이 여러 개로 인정되는 경우 영어 소문자로만 작성하는 등 자세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MR로 리뷰를 올리실 때 컨벤션을 지켰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문서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안을 작성했을 때는 목차별로 내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진 않는지도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차별 단어 수를 세가지고 너무 많은 장은 왜 너무 많은지 또 너무 적은 장은 왜 너무 적은지 확인해보고 또 내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등 목차별 분량도 조절했었습니다. 다만 단어 수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책이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두께가 될지 또 몇 페이지 정도로 구성될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운영진을 구성했을 때는 각 장별 소단원 수 A4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 또 원고지 200자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도 직접 세워가지고 책으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분량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원고지 기준으로 적은 장은 37페이지부터 많은 장은 421페이지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목차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분리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는 등 분량을 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차별로 이제 분량을 맞추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각 목차별로 소단원 기준을 통일하고 소단원이 0부터 시작하는지 1부터 시작하는지 또
개요가 작성되어 있는 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6명이 한 명처럼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책을 쓸 때 제가 리액트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쓰던 내용을 많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혹시 윤서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자료조사할 때 다른 팀의 코드나 내부 저장소를 주로 봤던 이유는 초안을 작성하면서 중요한 게 우리 팀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팀마다 자주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코드의 형태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면서 다른 팀의 코드를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구나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코드들을 예제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상태관리 관련 장을 작성하면서는 뉴스 리듀서에 대해서 찾아보고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한 팀의 코드를 보다가 뉴스 리듀서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고 놀랐던 코드가 한 줄 있습니다. 바로 아래 보이는 이 코드인데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저희 팀에서는 뉴스 리듀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뉴스 스테이트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일한 역할의 코드를 작성하려면은 2줄에서 4줄가량의 코드를 작성해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짧은 코드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뉴스 리듀서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고 놀랐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API 요청을 하는 코드를 읽으면서 책에 넣어보려고 했었어요. 저희 팀은 이제 빌더 형식을 사용을 해서 API를 요청을 하곤 하는데요. 이 방식이 이제 어디서 온 건지 왜 이렇게 쓰는지는 사실 입사할 때는 코드를 읽는 게 바빠서 생각할 일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된 책 내용을 쓰고 같은 장을 쓰는 다른 분께 여쭤보니까 그 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다른 팀 코드 읽기를 시작했는데 비슷한 유형은 있어도 사용 방법이 다 다르니까 뭐가 정답인지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인지 비교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번 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여쭤보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 팀과 부서의 상황 따라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API 요청을 한 곳에서만 하면 되고 API 파라미터 형식도 모두 통일될 수 있어서 코드의 많은 부분을 공통 코드에 담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빌더 형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코드량이 줄어들어서 간편하게 됐습니다. 다른 팀에서는 이제 API 요청하는 곳이 많고 API별로 에러 처리도 다르고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이제 API 요청하는 다른 방법이 궁금하시면 책 7단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주님께서 책 쓰는 것도 코드 작성과 비슷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소자이신 민트님부터 책을 쓰는 저희들까지 모두 개발자다 보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진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앞서 얘기한 다른 팀분들의 노하우나 경험, 그리고 다른 저자분들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씩이나마 배울 수 있고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여러 팀의 코드를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를 많이 놀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코드들과 지식들을 우리 팀의 코드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다른 팀의 코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팀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할 때 다른 팀은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업무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책을 함께 쓴 다른 분들께서 작성한 부분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요.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겪었었던 타입스크립트 관련 트러블 슈팅 내용이나 사용 케이스들을 공유하면서 팀 내에서 각자가 얻었던 지식들이나 경험들, 그리고 팀 내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도 함께 공유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나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로 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책을 쓰는 과정이 하나의 스터디이고 스터디의 내용을 책이라는 결과로 내놓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책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제 책에서 어디까지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해야 되는가 생각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책의 타겟층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고 나니까 조금 갈피가 잡혀서 책을 쓸 때는 타겟층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메인으로 작성했던 장에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랑 같이 함께 있던 짝꿍이 깊이 있게 공부해서 잘 정리를 해주었어요. 스캐너, 파서, 바인더, 체커, 에미터 이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기술 용어들까지 알아가면서 썼는데 평소에는 그런 거 몰라도 사실 개발하는데 무리 없다 그러면서 넘어갔던 개념들까지 이제 책으로 직접 집필을 하고 나니까 똑바로 써야겠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전에 기술책을 읽을 때 코드만 한 두세 페이지 있던 것을 읽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이 코드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TSX 타입스크립트랑 리액트 특성상 HTML 태그를 작성하게 되면은 코드 줄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를 잘 조절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실무에서 쓰는 코드를 넣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자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너무 코드만 길어지는 것 같고 생략하자니 또 코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예시를 두고 장 초반에는 간단한 버전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뒤로 갈수록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면서 주목된 내용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니까 좀 더 읽기도 수월해지고 이해하기도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내가 써왔던 타입스크립트가 이 오류 없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요. 타입스크립트 공식 문서랑 다른 타입스크립트 교재들을 진짜 지루해질 만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오류 없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장은 다 쓰고 나니까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타입스크립트 교재랑 똑같은 내용이 되어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책인데 우리만의 표현대로 우리가 이해한 대로 제대로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팀의 코드를 많이 참고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뻔하지만 리액트 공식 문서였습니다. 리액트 공식 문서를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보면서 기존에는 그냥 넘어갔었던 혹은 알고는 있지만 실전까지는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서 책 안에 녹여내려고 했었는데요.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상태 관리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10장에서는 상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태 관리에 대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파생된 값은 그 상태가 아니다입니다. 공식 문서를 참고하던 와중 계산 가능한 값이라면 상태나 이펙트를 만들지 말고 렌더링 과정 중에 계산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그 문구를 보고 나서 제가 작성하던 코드나 저희 팀의 코드를 다시 살펴봤을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코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렇듯 입문자 입장에서는 실수하기 쉽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책 내용 중 일부로 삽입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책을 다 쓰고 나서 다른 저자들이 작성한 장을 리뷰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게 어렵지만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게도 했었어요. 이게 목차를 나눠서 저자들에게 리뷰 요청을 주셨는데 약간 안절부절한 마음에 전체 장을 다 리뷰를 하면서 폭풍 리뷰를 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리뷰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많이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데이터 패칭 라이브러리로 엑시오스를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적었는데 약간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런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드의 신텍스 하이라이팅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책으로 출판되다 보니까 코드가 아닌 용어인데 그냥 영어 단어인데 하이라이팅이 된 경우들도 있었고 코드 블럭에서 띄어쓰기나 줄바꿈이 잘못되어서 이거는 컴파일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코드 같은 것들 많이 교정 요청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내 코드가 너무 많이 반영된 경우에 조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사내에 또 비즈니스 로직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발 용어를 정제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프론트와 서버가 뭐 통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터페이스로 응답을 주고받고 어떻게 전달한다라는 것들을 개발할 때에는 개발자들끼리 아주 편하게 주고받고 하지만 얘를 문장으로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문법적으로 오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리뷰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책을 작성하는 도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은님이나 윤서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여러 장 중에서 9장 훅에 대한 내용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양심상 제가 메인으로 작성한 장은 뺐고 검수 단계에서 제가 거의 새로 작성하다시피 한 장이 9장이었어요. 타입스크립트를 개념적으로만 알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실제 리액트에 적용할 때 리액트의 빌트인 훅들은 어떤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사용하면 더욱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해당 장을 작성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에 덧붙여서 더 쓰다 보니까 많이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책들의 메인 내용도 좋았지만 특히나 좋았던 부분은 책 곳곳에 있는 우영 이야기 섹션이었어요. 우한 형제들의 기술적 이야기들을 담은 섹션인데 우영 개발자들끼리의 대화나 인터뷰 형태로 섹션이 구성되어 있어서 읽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 밖에서 보면 모두가 같거나 비슷한 기술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팀마다 기술을 다르게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고 있거든요. 각 팀과 개발자들이 어떤 기술을 선택하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같은 회사 이야기지만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6장 타입스크립트 컴파일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은 단순히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변환해 주겠거니 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이전에 ESLint 규칙을 상세하게 정하다 보니까 AST라는 Abstract Syntax Tree라는 용어를 마주쳤는데 용어를 마주치니까 딱 마주치고 이게 너무 전문 용어다 보니까 좀 좌절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을 먼저 읽어보고 그런 내용을 마주쳤다면은 무서워하지 않고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파일 단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도 나와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책을 쓰면서 있었던 느낌을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하면요. 이 16명의 개발자가 다 같이 한 권의 책을 쓴다는 점이 생각보다도 어려웠고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니어 개발자들한테 무리인 작업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아직 약간 색깔이 없는 약간 알쏭달쏭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해서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서 출판까지 되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책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한 부분이 많고 이 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생각을 하니까 뿌듯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블로그 글은 많이 쓰곤 했는데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분량의 책을 쓰고 또 그걸 리뷰하고 또 전체 다 내용을 캐치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좀 막막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럿이 힘을 합치니까 생각보다 더 수월했던 것 같아서 책을 쓰기 전보다도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두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2-3가지 정도만 받아보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2-3가지 말고 더 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다 초보 발표자들이라서 중간에 조금 놓쳤는데 저희가 이번에 작성한 우한 타입스크립트 윗 리액트 책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두 분 말씀하실 때 제가 점 찍어뒀던 시청자분들이 계셨는데 아까 조금 위에 있던 채팅에서 어떤 분이 책의 제목을 물어봐 주셨는데 먼저 답해주신 식어버린 치킨님께 책을 제 마음대로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을 남겨주신 위에 유동해 맞나요? 유동해 님께도 책을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식어버린 치킨님 계시면은 하고요. 유동해 님께 드리고 다른 분들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질문들 있으시면 네, 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마음껏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북으로 바로 나오냐고 하셨는데요. 사실 아시나요 혹시 이북으로 나오는지? 이북으로 나오지 않나요? 어디다 물어봐야죠. 이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정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 팀장님께서 저도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피코님께서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타입스크립트 공부한다면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와 어떤 차이점을 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자바스크립트 위주로 공부하고 싶은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서 공부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책은 일단 자바스크립트보다는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트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하실 때 혹은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이거를 공부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보다도 리액트 쪽에 좀 더 초점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시고 같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키쿠님 책 한 권 드릴까요? 네, 키쿠님 책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 재지런님께서 테스트 코드가 작성되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테스트 코드는 따로 작성한 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서님도 한 분 골라서 답변해 주시면. 영철님, 김영철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보시나요? 자바스크립트랑 나장인님께서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만 공부했었는데 타입스크립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책 자체의 목적이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기본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신입 개발자들이 작성하기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를 알고 계신다면은 타입스크립트를 함께 공부하는 목적으로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장이님도 하나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볼까요? 네. 홍식기님께서 책을 집필하면서 점점 시중의 TS 책들과 비슷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책의 시중에 있는 책들과의 차별점이 뭔지 질문하셨는데요. 이건 지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디 있죠? 여기 아래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TS 책과의 차별점은 일단은 우한 형제들의 그런 사내 코드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아마 제일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리액트로 어떻게 같이 접합해서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식김님이었나요? 네, 홍식김님도 선물 하나, 책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롱달롱님께서 다이어그램이나 플로우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도 충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저희 지금까지 우한 테크 세미나였고요. 저희 다음번에는 어떤 거였죠? 다음 달에는 저희가 11월 15일에 진행하는 우아콘 발표가 있는데요. 우아콘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